시의 고정관념, 네. 한국 패션계나 한국 대중들이 바라보던 여성의 얼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그냥 서양 여자 같이 눈 크고 이쁜 이것만 생각하던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 취향이랑 또 비즈니스랑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 취향은 또 어쩔지 몰라도 또 이 패션계에서 바라보는 그런 그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러니까요. 다양한 일부분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준 거죠. 한마디로 미의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 자체를 흔들어 놓고 변화시킨 일대 충격 사건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가요? 네, 네, 인정합니다. 그럼요. 네. 사실은 김동수 이전과 이후가 다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네. 김동수 교수님 이후에 새로운 모델들과 그 이전의 모델의 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또 그게 맞았던 거고요. 또 시대가 필요로 할 때 또 제가 또 시의적절하게 또 들어왔고 여기에 또 오래 있었고 이제는 뭐 훌륭한 모델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후배들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 어떠세요? 요즘 느낌이? 뿌듯하죠. 잘하네, 좋아. 뭐 이러고, 나도 저런 서포트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자긍심을 갖고, 오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뭐, 너무들 잘해갖고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하여튼 귀국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활동 폭을 쭉 넓혀가시다가 처음에 우리 시작하면서 얘기한 모델 테이너. 네. 방송 진행을 맡으셨잖아요? 예, 제가. 93년인가요? 네. 그 교양 프로그램 아침에 예. 거기서 그 모델 출신 최초로 교양 프로그램 MC를 맡았어요. 저도 놀랬죠. 근데 뭐 돈 많이 안 들이고 멋을 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고유의 아름다움을 찾읍시다.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도 컬럼이나 어디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대중 뭐 강연도 많이 다녔고요. 네, 제 이름을 딴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초 모델 테이너. 뭐 이제 그렇게 되네요. 4년제 대학에서 모델과를 최초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벌써 한 20년 됐죠? 지금 1999년에 생겼습니다.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그런 과를 만든다고 그래서 저는 반대했어요. 모델은 그렇게 긴 시간을 갖고 트레이닝을 해서 4년씩 공부할 거 없다? 예, 왜냐하면 저기 철저한 상업적입니다. 네, 이거는 이 모델이란 직업이 거대 패션 시장에서 패션 마켓에서 앞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4년 동안 그렇게 안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좋은 모델이 있으면 좋은 교육이 있어야 돼요. 미학적으로, 영양적으로 또 그 셀프 마케팅이라든지 또 이 예술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톱 모델도 중요하지만 모델을 지도하는 과정들을 만든다면 이거는 4년제에서 할 수 있겠다. 그냥 모델뿐이 아니라 모델업 전체. 네.
그쪽을 네. 꾸려나가고 키워나가는 네. 모든 인재를 키운다. 네. 이렇게 네. 공연 기획자, 예. 네, 뭐 마케팅 모델 관련 마케팅 알겠습니다. 전문가 그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생각이 폭이 넓어졌고, 그리고 물론 뭐 훌륭한 모델들도 많이 있지만 네, 그 네. 사람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모델 패션 산업 전반으로 키워줄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되네요. 네. 일종의 뷰티 산업 전반 맞습니다. 함께 꾸려나가는 대신에 대표 이름을 그냥 모델과 이렇게. 네. 커리큘럼도 매우 다양하겠어요. 그렇죠. 뭐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디 보고 배울 만한 공부 많이 했어요. 뭐 경영, 체육, 무용, 마케팅, 뭐 예술 분야 이런 데서 다 그 교재를 갖다가 보고 한 몇 개월 공부했어요. 이렇게 해서 접목을 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다 해서. 예.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 현장에 계신 뭐 해외 라이선스 잡지의 그 차장급 되시는 분들, 현장에서 있는 그렇죠. 그런 그 편집자라든지 또 사진가 이런 분들한테 별로 사정 얘기 안 했는데 제자들을 생각한다니까 전화기가 들어지더라고요. 나 좀 도와달라고. 와서 강의 좀 해라. 네, 나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다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다 도와주시던데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럼요. 전국에 아마 대학에도 꽤 많더라고요. 전국에 2년제 대학은 꽤 많이 있고요. 뭐 2년제는 뭐 대덕대로 시작을 해서 뭐 경상도 쪽 쭉 있고 4년제는 서경대, 신한대, 또 동덕 여대 이렇게 해서 4년제가 있고 꽤 그 나머지는 2년제는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그 모델로 상징되는 패션 업계 또 패션쇼 업계 이쪽도 규모가 그만큼 팽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세계적인 모델들도 나오고 또 왜냐하면 뭐 뷰티, K-뷰티, 뭐 K-팝 이런 것도 같이 가잖아요. 함께 가는 거죠. 같이 갑니다. 그죠? 네, 같이 갑니다. 네, 네.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 우리 산업 전반이 커지면 함께 동시에 동반성장하는. 그렇죠. 네. 건강하게 모델도 직무 수행을 길게 오래 할 수 있죠. 예. 흔히 모델은 수명이 짧다 그러는데 예. 그 노력 안 해서 짧은 거예요. 예, 공부 예. 안 해서 짧은 거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40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40년. 그러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네. 시니어 모델들. 네. 또 새롭게 이 선풍적 인기를 끄는 시니어 모델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많이들 제2의 인생 뭐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시니까 예. 네, 많이들 선호하시죠. 게다가 요즘은 좀 뚱뚱하신 분들. 그럼요. 이런 분들도 또 키도 작으신 분들. 그러니까 푸티 사이즈, 그러니까요. 스몰 사이즈 또는 오버 사이즈 크신 그런 분들. 서양인 이미 그런 게 이렇게 정착이 돼 있었는데 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냥 패션 그러면 젊은 이들만 생각했는데 시각적인 그게 좋을 줄 모르지만 지갑이 좀 두둑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40, 5, 60대이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업체마다. 그래야죠. 네, 그게 맞는 거고요. 근데 저는 항상 좀 궁금했던 게 모델들은 대부분 키가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옷을 사 입는 분들은 그렇게 안 크잖아요. 맞죠. 근데 왜 키 큰 분들을 모델로 쓰는 거예요? 간단해요. 보기 좋잖아요. 시각적으로. 패션쇼나 잡지할 때는 시각적으로 하는 건 시각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쓰고 매장에는 일반 다 잘라서 나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다양해져 갖고요. 드물게는 뭐 키는 좀 작지만 SNS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의도적으로 끼우기도 하고 캐릭터가 좀 독특하신 분들은 쇼나 잡지 모델로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활용하고 그래서 좀 다양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SNS 상에서 뭐 재미있는 이미지 이렇게 서로 막 돌려보고 하는데 단골로 등장하는 게 그 모델이나 이런 분들이 멋지게 이렇게 해놓은 옷을
자기가 입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 막 비교해서 그렇죠. 보여주는 사진 많잖아요. 네. 그런 좌절감을 또 주지 않나요, 혹시?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어.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으면 큰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이게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되는 사회가 좀 건전한 사회 아닌가 싶은데,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또 재해석해서 옷도 잘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규격 사이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옷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또 옷을 살 때는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옷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마음도 또 이해를 예. 하죠. 그분들은 또 커서 자르고 저희는 안에다 옷을 덧대서 입고. 알겠어요. 또 하나, 키 네. 큰 거하고 또 하나는 다 말랐잖아요. 네. 그건 또 왜 그래야 돼요? 역시 그래야 멋있어요? 네, 맞고요. 어. 그리고 상황에 따라 또 다르지만 그거 일정 부분은 맞는 건 맞고요. 마르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골격이 작다 그러죠. 뼈가 가늘다. 네, 뼈가 가늘어요. 아.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주셔요. 교수님도 그러세요? 예, 저도 뼈가 가늡니다. 어. 그래서 이런 뼈가 가는 사람들은 살을 빼기가 조금 수월해요. 예. 그러나 골격이 큰 사람들은 살 빼기가 아주 힘들죠. 그런 차이도 있는 거고 개개인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너무 마른 몸매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 문제 있다 이런 얘기도 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모델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업계, 패션 업계, 디자이너 분들이 가늘고 긴 사람이 옷이 잘 보이니까 마네킹, 처음에 최초의 모델 단어가 이제 마네킹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네킹적인 이미지를 찾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예. 상업적으로 즉 그 영업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보통 사이즈 55, 66, 77 뭐 이런 사이즈들로 그렇죠. 예. 가죠. 예. 괴리가 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제일 앞에서 모델들이 너는 말랐잖아. 그렇게 말랐으면 어떻게 어깨가 마른 사람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쫓아가야 되는 게 모델들의 운명이죠. 숙명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제일 앞에 먼저 어필이 되는 게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쳐서 네. 젊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네. 사실은 말라 있는데도 또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고 막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그 그건 모델 때문에 업계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들도 잘못된 그 왜곡되게 그래서 올바른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델은 모델일 뿐. 네, 모델은 모델일 뿐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올바른 교육이 필요로 하고 예. 사실 1학년 그 새내기들 들어올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죠. 그 처음에 활동하실 때는 네.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고 뭐 그러셨다고 했습니다만 언제부터 이렇게 뭐 음식을 잘 드셨는지 요리책도 내셨더라고요. 그건 무슨 사연입니까? 못 먹어서요. 미국에 있다가 저는 한식파예요. 밥 먹고 야채 먹고 그랬는데. 된장찌개, 김치찌개. 네, 저는 순수한 진짜 커피도 잘 안 마시고 못 마셨고. 근데 외국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못 먹죠. 그러니까 먹을 것 같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로 내가 사다가 그냥 뭐 보니까 이태리는 쉽더라고요. 마늘이 있고 또 마른 고추가 있더라고요. 약간 칼칼할 때. 그래서 그냥 볶아서 먹고 그리고 뭐 대단한 요리라기보다는 뭐 3분 요리, 5분 요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직업의 특성상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고 개인적으로 여행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예. 다양한 나라를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렇게 맞춰서 요리를 했죠. 그래서 저는 절대 못 굶어요. 하루에 한 4끼 정도를. 4끼요? 네, 한꺼번에 많이는 안 먹고 조금씩 해서 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중에 밥 먹읍시다 하는 사람이에요. 밥 때 됐는데 밥 먹어야지. 당장 먹어야지. 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해본 요리들. 네, 그걸 그럼요. 모아서 책을 내셨다. 네, 간편 요리고 그리고 조금 건강식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렇게 막
좀 안 좋다라는 거는 체질적으로 선호를 안 하니까요. 아니 패션 모델과 요리책은 사실 잘 안 어울리는 단어라서 대부분들 그렇게 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했더니 네.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느라 했던 네. 그 요리로군요. 그리고 가끔가다 제가 한 게 맛있어요. 내가 한 게. 아, 그럼요. 제 입에 맞더라고요. 어떨 때는 남이요. 저는 저 위주로 일단 저는 프로였고 프로이고 싶고 그러려면 제가 저를 관리를 잘할 의무가 있어요.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마인드 컨트롤, 또 아프면 안 되는 거, 네, 프로가 네. 그런. 운동은 주로 어떤 걸 하셨어요? 저는 뭐 골고루 다 했습니다. 뭐 걷기서부터 시작해서 에로빅, 뭐 막춤. 막춤? 네, 음악 나오면 막 춤추고 흔들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또 뭐 스키도 타고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못 하지만 또 뭐 기체조를 오랫동안 했고 기체조. 네, 명상도 한 25년 정도 이야. 꾸준히 마인드 컨트롤식으로 하고요. 진짜 다양하게 하시네요. 네. 아까 해외 활동하실 때 칼 라거펠츠 네. 디자이너 얘기하는데 국내 디자이너들 가운데는 좀 인연이 깊은 디자이너 어떤 분들을? 딱 떠오르는 분이 이제 고 김영세 씨라고요. 그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이루 말할 수 없이 독창적이고 괴팍해요. 괴팍해. 네, 상대하기가 힘들 정도로 웬만한 사람. 근데 이분은 그 옷을 만들 때 꼭 저랑 의논을 해요. 무대 했을 때. 음악이라든지 모델 선정, 동선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그 정신적인 교류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소울메이드죠. 이렇게 서로 그 직업인으로 디자이너와 모델인데 그 하나의 그 작품을 구성할 때 그럴 때는 그래서 그게 한 30년간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행사를 앞두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평상시엔 식사도 잘 안 해요. 정말요? 네. 진짜 괴팍하시네. 네, 서로가요. 아, 네. 두 분 다? 네, 서로가.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그리고 한 사람은 제가 뮤즈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저는 모델로선 참 잊지 못할 말을 해주고 돌아가셨는데 늘 저보면은 나는 김동수가 지팡이 들고 걸을 수만 있으면 무대에 세울 거야. 그런 얘기를 모델로서는 들어본다라는 건 최고의 찬사죠. 찬사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아이고. 또 이제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은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마 지나고 보니까 그분은 당시 제 명성 때문에 무대에 세웠는데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분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이마를 맞대고 예. 우아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예. 저는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그 당시에는 좀 외국에서 바로 왔으니까. 근데 그 쇼를 한 번만 쓰게 하고 저를 안 쓰시더라고요. 마음대로 막 해버렸더니.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저희가 행사 때는 참 많이 뵀어요. 뭐 자주 큰 행사 때 같이 예. 모델계 대표, 디자이너 대표를 보시면 그때는 그렇게 친절하시고 다 아주 좋은데 무대만큼은 그래서 뭐 저는 왜 그런지를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작년에 제가 한번 그 앙드레 김 선생님 무대를 섰어요. 제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왜 해외에 있느라고 문상을 못 갔어요. 그게 이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신 다른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조문만 했는데 근데 작년에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 있어서 25개국이 아시아에서 이 모델 지망생들이 와서 커다란 대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주최국이고 거기 이제 제가 메인 VIP이기도 한데 그때 앙드레 선생님 옷을 쇼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자발로 제가 한번 하겠다 해서 제 그 예의를 갖춘 거죠. 네. 그래서 김영세 디자이너, 앙드레 김. 네, 그 두 분은 뭐 그런 또 인연들이 있네요. 그러네요. 모델도 대중예술의 한 분야로 네. 인정돼서 자리를 잡고 네.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 다 받으셨어요. 그죠? 네. 그죠? 네. 어떠세요? 모델이 대중예술의 한 분야로 네. 공식적 자리매김한 것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쁘고 당연하죠. 그리고 일단 뭐 저는 문외한이지만 성악하시는 분들이 몸이 도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델도 몸이 도구예요. 성악하는 분은 몸이 악기면서. 네, 몸이 그렇죠. 그렇죠. 아끼고 악기를 잘 활용해서
근데 모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름다운 모델도 있고 건강한 모델도 있고 또 그 처연한 뭐 냉소적인 그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 그 모델도 역시 제일 앞에서 몸을 갖고 예. 몸의 그 이미지를 갖고 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만큼 인지를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천의 얼굴을 발휘해야 하는 직업인데 네. 한마디로 모델을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모델은요, 대사 없는 배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웹스터 사전에서는 닮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근데 왜 대사 없는 배우냐 하면 연기죠, 이런 옷이 연기. 예. 네. 이렇게 입으면 죽어 있는 옷인데 살아 숨쉬는 모델 누구 김동수가 입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생명을 집어넣어줘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커다란 예. 대중들한테 어필이 되고 그렇게. 근데 모델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아무튼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사 없는 배우다. 배우. 예. 그리고 바로바로 상업적 평가가 내려진다. 그럼요. 즉흥적이죠. 패션 산업의 최첨단. 네, 이미지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고 네. 치열하고 여자로서 최고의 직업이에요. 남자는요?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아니야 안 돼봤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다시 태어나도 모델이고 싶고 교수 김동수보다 모델 김동수가 더 애정이 가요. 네. 앞으로 계획은요? 지금 41년째 현역이신데 지팡이 짚고 걸으실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죠. 그 디자이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디자이너분이 나왔으면 기꺼이. 지금은 그 설영희 디자이너라고 이제 30년 더 된 분인데 그분이랑 이제 작업을 예. 가끔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계획은 이 상태로만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감사할 줄 알고 모든 게 감사하죠. 예, 긍정적으로 그냥 네. 주어진 역할에 그게 제일 큰 소망입니다. 네. 제일 욕심 많으신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 내일도 오늘처럼 네. 모레도 오늘처럼 저의 희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거 내년에도 올해처럼만 유지하자. 네. 그 소망 꼭 이루셔서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저희들 앞에 좀 서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진짜 그 모습 저 보고 싶습니다. 지팡이 짚고 걸으시면서 한번 런웨이에 등장하시는 모습. 참, 좀 상상이 안 되는데. 네. 네. 모델 동덕여대 김동수 교수와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사 없는 배우가 모델이다. 오늘 그런데 그 모델의 많은 대사를 함께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